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김태형 감독 2년차에 맞아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중입니다. 봄대라는 별명을 벗어나는 듯 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12연패를 거두면서 급속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즌 중반 주전들의 부상으로 인하여 화수분 야구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는 등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들어 당연하게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다고 당연시했던 판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과연 롯데의 어떤 점이 추락의 발판이었을까요? 아직 시즌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6위로 추락한 현재 롯데에 대한 최악의 선수 3인과 내년이 기대되는 선수 3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후반기 들어서 연패로 무너지는 롯데의 최악의 선수들입니다. 3위는 김진욱인데요. 프로 입단 당시부터 좌완 특급으로 불리며 미래의 롯데 마운드를 책임질 제목으로 평가받았던 김진욱 역시 올 시즌 팬들의 실망감을 산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롯데에 부실했던 오선발에 안착해서 군입 때도 연기하고 커리어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2024년 19경기 84.2이닝에 출전을 하여 4승 3패 평균 자책점 5.31로 2025 시즌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 초반 14경기 27이닝에 출전을 하여 평균 자책점 10.0을 기록하면서 2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2군에서도 16경기 60.2이닝 동안 4승 6패 평균 자책점 7.71로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력했던 구위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복이 심한 투구, 불안한 제구, 흔들리는 멘탈까지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 난조로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했고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타자들에게 쉽게 공략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언제쯤 터질까라는 기대감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는 비관론으로 바뀌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죠. 구단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믿고 있지만 당장의 전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시즌 초반 김진욱의 부진이 선발 마운드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2위는 벨라스케즈입니다. 후반기 반등을 위해 터커 데이비슨을 내보내고 영입한 벨라스케즈는 올 시즌 롯데 팬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준 외국인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8승, 최고 153km의 강속구를 내세운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KBO 적응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분석인데요. 데뷔 후 5경기 평균 자책점은 8점대에 머물렀고 피홈런과 볼넷에 무너지는 패턴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특히 초구부터 직구를 던지고 얻어맞는 단조로운 패턴과 위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리며 보크나 피치클락 위반 같은 기본기 실수까지 반복한 모습은 팬들에게 최악의 영입이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팀에서 가을 야구를 위하여 10승을 기록한 터커 데이비슨을 방출하고 벨라스케즈를 투입한 것에 대하여 팬들은 완벽한 판단 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반기에 선발 마운드의 붕괴를 촉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롯데가 가을 야구에 대한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벨라스케즈의 부진은 단순한 개인 성적 저하가 아니라 팀 전체 불펜 과부하와 연패의 원인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더구나 전임자 데이비슨이 나쁘지 않은 성적인 10승에 3점대 방어율을 남겼던 터라 교체 결정 자체가 최악의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큰 것도 사실이죠. 만약 올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벨라스케즈는 롯데의 가을 야구 희망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벨라스케즈를 영입하여 승부수를 띄운 구단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1위는 박세웅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토종으로 롯데에서 가장 연봉이 많은 박세웅. 시즌 초반에는 연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할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 투구뿐 아니라 멘탈까지 무너졌습니다. 최근 중요한 경기인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무너져 4이닝 5실점을 기록했고 결국 롯데는 4연패의 수렁에 또 빠졌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은 26경기 149이닝에 출전을 하여 11승 12패 평균 자책점 4.95로 그렇게 나쁜 성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후반기 10점이 넘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것을 본다면 분명 부진의 결과로 보입니다. 시즌 중반 갑작스럽게 피안타율이 높아졌고 볼넷이 잦아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정면 승부가 아닌 회피하는 피칭을 선보이면서 무너지는 경향이 높았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장타를 허용하거나 결정구가 밋밋하게 몰리면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경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후반기에는 멘탈까지 붕괴되어 초반부터 대량 실점으로 조기 강판된 경기가 많아 불펜 과부하로 직결돼 팀 전체 마운드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죠. 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박세웅은 롯데의 연패 과정에서 흐름을 끊어줄 카드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년 시즌 기대해볼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3위는 장두성입니다. 장두성은 올 시즌 화수분 야구 속에서 기회를 부여받으며 가능성을 드러낸 외야 자원입니다.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는 팀이 가장 필요로 했던 요소였고 공격에서도 이전과 다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타격에서는 아직 꾸준함이 부족하지만 컨택 능력과 주루 센스가 두드러지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황성빈의 부상으로 인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줘 전반기 롯데의 상승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후반기에 주전 선수들의 복귀로 인하여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꾸준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105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2할 6푼 6리 15개의 도루를 성공하여 황성빈에 이어서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부상 이후에 타격감이 떨어져서 한때 3할을 넘기던 성적이 급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용폭이 늘어나면서 경험치를 쌓은 점은 내년 시즌 도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팀 내 베테랑 외야수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두성 같은 젊은 외야수의 성장은 곧 롯데 세대 교체와 직결됩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장두성의 빠른 발과 수비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선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안정적인 타격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차세대 주전 외야수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는 홍민기 선수입니다. 홍민기는 올 시즌 롯데 불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준 투수 중 하나입니다. 과거 재구 불안과 멘탈 기복으로 고전했지만 점차 구위와 안정감을 끌어올리면서 필승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고 150km 중반대에 달하는 빠른 직구와 낙차 큰 슬라이더는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올 시즌 후반기에는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삼진을 잡아내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카드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다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과 이닝 관리 능력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25경기 32이닝에 출전을 하여 2패 3홀드 평균 자책점 3.0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즌에는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 안정적인 불펜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롯데가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불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아직 확실한 선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더 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홍민기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롯데 불펜이 산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내년 팀의 성패에 직결될 중요한 키플레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장 주목되는 선수는 바로 박찬형입니다. 독립야구 출신의 스토리가 있는 선수이죠. 올 시즌 롯데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박찬형의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즌 중반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 속에서 기회를 잡은 그는 빠른 발과 끈질긴 승부 근성으로 팀 타선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출루 이후 과감한 주루 플레이와 집중력 있는 타격은 무기력했던 롯데 타선의 돌파구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점은 클러치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본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렸다는 점입니다. 수비에서도
유격수와 내야 전반을 소화하며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경험이 쌓일수록 실책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선구안과 컨택 능력을 끌어올리면서 점차 상위 타순에도 기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죠. 다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확실히 수비에서는 안정화가 덜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37경기에 출전을 하여 타율 3할 4푼 3리, 장타율 0.543, 출루율 0.421, OPS 0.964로 주전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력 보강과 경험치를 기반으로 리그 정상급 테이블 세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차세대 롯데 테이블 세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김태형 감독의 신뢰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아직 정규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팬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가을 야구가 위태로워진 지금 롯데가 마지막 반전으로 젊은 피와 베테랑의 균형을 이룬다면 아직은 가을 야구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어야 내년에도 진정한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